일단 얘는 이제 과세표준이 앞전에 배웠던 예를 들면 취등록세하고 좀 다르죠. 얘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그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세금 계산을 걔네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권자도 그 부동산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있다 있어요. 얘들이 직접 세금 부과할 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준 기준 금액이 있다. 그걸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했죠. 그 중에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표준액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원칙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거겠어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기다 이제 뭐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뭘 곱한다? 이런 게 있죠? 공정시장가액. 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율을 법으로 정해주고 이 정해진 비율만큼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비율을 곱한다는 의미는 원래는 이걸 100%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진 않겠죠. 그럼 이 비율이라는 것은 100%보단 적다는 얘기고, 그 말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원래 100%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일정 비율만큼만 내라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5개 중에 전부 다 혜택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건 혜택을 안 줄 것 같아요? 선박, 항공기는 안 해줍니다. 왜? 걔네들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 요 3개만 요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은데 막상 문제를 풀면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죠?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상에 토건주가 나오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입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토지, 건축물, 주택 얘기 안 나왔잖아. 그럼 걔가 안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토지는 시가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맞다. 그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은 이제 비율이 법으로 최저 50에서 최저 9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나마 서민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해서 현재 비율이 얘는 70%로 되어 있고 얘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을 부동산 토지 건축물 70%만 세금을 냈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비율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시험에 뭐 잘 나온다고요? 개인은 시가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이렇게 돼요. 그러면 틀렸는데 자꾸 맞았다고 걸린다는 거지. 왜요? 법인 그럼 뭐가 나요? 국수공판장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 취득세에서 법인은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장부가액으로 가는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얘는 그게 아니죠. 이 법인 장부를 입증한다는 말은 취등록세 얘기죠. 걔는 왜 법인 장부 가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취득을 했잖아 이걸. 근데 이걸 얼마에 샀어? 1억에. 1억에 산 금액이 있는데 이걸 1억에 샀다는 걸 법인 장부로 입증하면 요 1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무슨 입증을 해?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법인이건 입장은 똑같잖아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세금 계산 누가 해요?
시군 구에서 하잖아요.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 똑같아요. 시험 문제는 뻔하다는 거지. 과거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뭐 법인은 법인 장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 숨도 안 쉬고 말했다는 거야. 장부 그러면 안 되죠. 그는 취등록세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거든요. 기본 원칙은 시가 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서. 그럼 좀 더 가면 이거겠죠. 이 비율. 그죠? 이 비율이죠. 옛날에 시험에 이게 나왔었는데 옳은 걸 고르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또 변형을 하게 되면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잘 들어보세요.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잘 모르겠죠? 정답은 5입니다. 5.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 시가 표준액 있죠? 이게 이제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서 얘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얘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프레임카드가 같은 붙기 시작하는데 4월달부터 붙기 시작해요. 4월, 5월달에 그죠? 그럼 뭐가 붙어요? 계속 붙으면 여러분 이 토지 붙을 때 올해 2019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공시하거든요. 가격 결정에 열람만 하고. 근데 그 프레임카드 붙을 때 2019년도 토지분 시가 표준액 열람 및 이신청이라고 안 붙고 뭐라고 붙어요? 2019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신청이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별 공시지가죠. 왜요? 각각의 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가 표준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고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공시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뭔 거예요? 지방세 부과할 때 시가 표준액인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만 이제 알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공동주택 가격이야. 시가 표준액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잖아요.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이잖아. 근데 시가 표준액이 뭐야? 이익이잖아. 그럼 공동주택 가격에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시험도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왜? 뭔 소리야. 공정시장가입 비례한 말이 나와야지. 주택이니까. 왜 100분의 60? 걔가 100분의 60이잖아. 주택이.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이 재산세 과표에 나올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좀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의 시가 표준 이거라는 거지. 얘네들이 토지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고 이것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인데 그 비율이 토지 건축은 현재 몇 프로 돼 있고 70%, 얘는 60% 돼 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금 변함이 없죠. 그럼 이대로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기본은 그거에 다시 정리하지만 원칙은 시가 표준액.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입비율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걸 우선적으로 정리하시고 좀 더 가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8페이지 5절에 과세표준 토건주 나와있죠. 1번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라고요? 토건주니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참고로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써 있잖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다. 보시면 세부적인 얘기까지 물론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까지 정하고 그 안에서 비율을 정하는데 현재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으로 돼 있다. 그 선박 항공기는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보통 이제 재산세 같은 게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과표가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단독으로 잘 안 내고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세율하고 맞물려서 같이 물어본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근데 세율이 보시면 얘는 재산세는 세율이 과세 대상별로 세율이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토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만약에 시험에 내잖아요. 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아까 토지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뭐예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 합산이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였다는 얘기예요. 세율을. 그래서 여기가 분리과세 아까 고율 분리과세 4% 있고 0.07 있고 저율에 0.2%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얘는 0.2에서 0.4% 누진으로 돼 있고 종합도 누진입니다. 0.2에서 0.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사실은 그러면 내가 저걸 세부적으로 맞추려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니까. 처음에 세율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염전 이렇게 나왔어요. 염전 이게 몇 프로냐는 거지. 염전이 0.2% 저율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교재 0.2% 막 그 작은 글씨 중인데 중간에 거기 1번에 딱 써있잖아. 걔가 염전이잖아. 그게 0.2%야. 그럼 그거를 내가 걔가 거기 있어. 아까 봤으니까 그러지.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띠카이 되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렇게 되면 거의 얘는 토지를 못 맞춘다고 봐야 돼요. 왜? 이걸 외워서 맞출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최근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세율이 나왔어요. 세율이 단독으로. 근데 토지가 나왔어요. 토지. 이걸 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옳은 걸 가장 낮은 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장용지가 나왔는데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인 목장용지라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0.07이에요. 걔는 맞출 수 있지. 왜? 목장용지를 세부적으로 걔가 어디 있어?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문상으로 대놓고 목장용지 대 분리과세 목장용지니까 0.07%인 거죠. 그거는 그나마 쉽게 나온 거죠. 그거는 그나마 왜냐면 어느 정도 그걸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럼 세율은 뭘 정리하시냐면 얘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문을 묶어서 물어보면 보통 건축물하고 주택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하고 뭐? 건축물하고 주택을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기억할 수 있죠. 요거 아까 얘기한 거잖아. 뭐 오골개. 오골개는 비싸다. 아까 했잖아요. 오골개는 비싸다. 오가 뭐요? 고급 오락장. 그러냐? 골프장. 아까 그러면 아까는 토지가 나왔죠. 토지. 그죠? 아까 토지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가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사치성이니까 뭣도 토지도 고율로 가고 건축물도 사치성이니 몇 프로? 4%. 여러분 재산세가 4%면 세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면 최저 세율이 0.07이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몇십 배 차이 나죠. 거기다 얘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죠. 계속 내야 되잖아. 매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고율이. 그러니까 오골개는 비싸다. 토지도 4%, 건축물도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건축물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최소 세율은 건축물하고 주택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25%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건물이나 뭐 기타 있는 사무실 같은 건 다 0.25%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 이렇게 되세요. 자, 공장 건축물이 왔대요. 근데 어디 왔다고요? 주거지역 등이 왔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에 공장 오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되는 거죠.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니는 여기다가는 공장 짓고, 여기다가 상가 짓고, 여기다 주택을 지으라고 지정한 거죠. 그러면 공장은 공업지역에 와야 되네. 주거지역에 왔네.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축물은 어쨌든 오면 안 되는 지역에 왔으니까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2배로 갑니다. 2배로 가서 얘는 0.5%로 갑니다. 그럼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겠어요? 주거지역 등에 이게 중요한 거죠. 공장 건축물이. 오면 안 되는데 와서 2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대요. 이때 이 공장 건축물 이것도 중과세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5배예요. 5배. 대신 5년간만 중과세입니다. 맞다고요? 5배 5년간.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하면 취득세는 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라고 배웠죠. 그럼 취득세 중과세 되고 갖고 계시면 재산세도 뭐가 돼요? 중과세가 되는데 몇 배 한다고요? 5배. 이거의 5배니까 1.25%인데 중요한 건 몇 년간만 한다고요? 5년 동안. 그럼 얘는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5번만 하겠다는 거지. 그죠? 이 5년의 의미는 무조건 5년, 그러니까 매년 내니까 무조건 5번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신설했는데 2년 중과세 되고 팔았어요. 그럼 나한테 그걸 승계 취득한 사람은 중과세를 할까 안 할까요? 한다. 소유권이 바뀌어도 무조건 몇 번은? 5번은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한 경우도 무조건 5년간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걸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 치면 얘도 공장이고 얘도 공장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죠. 할 거면. 왜? 어설프게 하면 얘가 엉켜버리면 안 하니면 못해요. 그죠? 자, 얘는 공장인데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2배로 가는데 과밀공장 신증설의 경우 그 건축물은 5배 5년간. 그러면 얘는 몇 년간?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이사 갈 때까지 계속이죠. 왜? 주거지역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왔으니까. 그럼 시험을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0.5%를 5년간 한다. 그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들어봤는데 익숙하지? 그래 맞았어. 이러고 훅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장이 도시형 공장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죠. 사람도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다고 얼굴이. 그죠? 그런 것처럼 공장도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는데 자, 이때요. 이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중과세 해버리면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그런 애들은 중과세를 안 하죠. 근데 여기 있죠? 이 공장은 도시형, 비도시형 다 중과세입니다. 0.5%. 왜? 주거지역이었으니까. 만약에 도시형은 중과세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1급 자동차 정비공장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중과세 안 되니까 0.5% 내면서 맨날 밤마다 막 그런 찍찍 긁어봐. 맨날 막 한다고 막 갈아섞고 해봐. 시끄러 살 수가 없지. 오면 안 되죠. 얘는 업종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형은 중과세 안 하지만 시 이상의 주거지역의 공장은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걔가 도시형이건 비도시형이 무조건 만다 0.5%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오골개. 금방 저거. 오골개는 뭐라고요? 비싸다. 몇 프로? 4%.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골프장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4%. 건축물 이게 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누진이에요. 0.1에서 0.4%. 자, 여기서 처음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얘는 고급 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고급 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그러면 일반 주택이건 고급 주택이건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0.1에서 0.4% 누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죠? 고급 주택. 그러니까 이거 취득세는 중과세 하죠. 근데 재산세는 중과세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별장. 별장은 4%, 1000분의 40. 1000분의 40. 별장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장도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죠? 따로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우리 세법에서 주택과 별장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늘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세법상 별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면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 부과하고, 별장으로 쓰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하고,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걸 과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대신 세율은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4%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장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0.1에서 0.4%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별장과 고급 주택 그러면 안 되죠. 고급 주택 중과세 없잖아요. 근데 지문에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이렇게 낸다니까. 그럼 묻어가지고 얼떨결에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별장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0.3%고요. 참고로 재산세 중에 세율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세율이. 5%면 누가 고급 선박 줘도 못 타. 세금으로 주고. 고급 선박 누가 유토 하나 줬어 10억짜리 타라고 못 한다니까. 왜? 일단 기름도 없고, 기름은 노 적으면 된다 했잖아요. 유토 10억짜리 유토를 노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뭘로 주고? 세금으로 주고. 세금 5%. 그것도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세율이에요. 세율.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세율이요,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어요.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한 걸 비례 그러고, 누진은 뭐예요?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게 누진인데, 재산세는 비례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진세율이 3개가 있는데, 재산세 누진세율 3개는 뭘까요? 골라보세요. 힌트를 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더 어렵죠? 종부세 과세행위다. 그러면 더 어려워. 뭔데 종부세가? 그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그죠? 자, 뭘까요? 누진. 딱 보면 고를 수 있어. 누진세를 3개. 주택. 그죠? 또 주택을 골랐는데 다른 거 못 고르면 찍은 거잖아 지금. 그죠? 주택을 골랐다는 거 알아서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도 찍어야지. 주택만 찍으면 어떻게 해요? 토지? 토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얘가 비슷한 주택하고 비슷한 구조로 된 거 안 보여? 그죠? 아니, 주택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게 비슷한 거 줄긋기 봐. 줄긋기. 초등학생이 더 잘 맞추겠네. 아, 여기 있네. 별도산하고. 이거네, 이거. 얘네 똑같이 생겼잖아, 구조가. 이게 누진이에요, 이게 누진. 이 3개가. 누진은요, 구간별로, 금액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간이 나와야 돼, 구간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구간이 나오죠, 표시가. 그죠? 근데 비례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4%? 0.07%? 이런 식으로 0.2%가 딱딱 떨어지죠. 비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누진이잖아요, 3개가. 양도세 누진 가면 6에서 42% 이런 게 누진이에요. 그죠? 20% 이건 누진 비례세율이고, 그죠? 누진이 이 3개지, 이 3개.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요 3개만 누진세율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3개가 나중에 뭘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별도 종합 주택.
그죠? 그래서 얘가 세기가 누진이고 얘가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 개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율. 토지 나와 있는데 그 표 있는 거 볼 거 없죠? 그죠? 거기 뭐 볼 거 없죠? 그 표 있는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세율은 그냥 누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죠? 넘어가시면 되고. 어디를 보시냐면 건축물부터 볼게요. 170페이지 건축물. 자, 1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오굴개는 비싸다 몇 프로? 4%. 그리고 2번 특별시 광시 어쩌고저쩌고 주거지역의 그죠?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공장이 어디 왔대요? 주거지역에 왔답니다. 그럼 일반 건물 세율이 얼마? 2배에서 0.5% 1000분의 5. 그죠? 주거지역. 그게 중요하죠. 그 밖에 일반 건축물 얼마? 1000분의 2.5. 0.25%를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오른쪽 주택 나와죠. 주택. 자, 별장은 얼마? 1000분의 44%. 그 밖에 주택은 0.1에서 0.4%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됐죠? 선박 항공이 볼 거 없다 했죠? 근데 뭐 1000분의 50이고 고급 선박이 제일 높다 했죠? 그리고 그 밖에는 0.3%, 항공기도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탄력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 지방세 세 개는 전부 다 세율은 가감 조정이 됩니다.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 파트에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뭐라고 잘 나온다 했어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리고 누구만 돼요? 표준세율만 되고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만 가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가감 조정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부동산 등기만 되고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거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재해 등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대. 그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는 만약에 매매가 4%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조례로 이 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야 우리 경기도 요새 세수가 너무 약하니까 취득세를 좀 더 많이 걷자. 그래서 우리는 5% 하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야 우리 재산세 좀 더 걷자. 세수가 약하니까 좀 더 많이 걷을까? 하고 자기 맘대로 조정을 못해요. 재산세는 안 돼. 왜? 거기 돼 있잖아요. 얘는 언제만 돼?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이 됐거나 이런 경우만 되는 거지 자기 시에서 자기 맘대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근데 취등록세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얘는 안 돼. 그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만 이제까지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 이 가감 조정한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얘네만 딱 한 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재산세를 강남 상구에서만 전국에서 강남 상구만 세율을 낮췄어요. 탄력세를 적용해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부동산 경기 막 안 저기 할 때니까 잡으려고 딱 해서 정책을 했는데 그 재산세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아까 공정시장 가입 비리잖아요. 그게 재산세도 올라가게 바뀌었었어요. 5%씩. 원래 개정이 그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서 그 올라간 만큼 자기들이 구의회에서 세율을 탄력세를 적용 세율을 낮춰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괘씸하잖아. 중앙정부 입장에서 왜? 말을 안 듣는 거잖아. 다 정책을 했는데 다 따로 걔네만 말 안 듣는 거지. 강남 상구 원래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구청장이 왜 그랬겠어? 지가 구민을 위해서 했겠어요? 택덤소리지. 지 나중에 구청장 또 나올 때 잘 보이려고 한 거야. 그 정치인들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지 장래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걔네만 세만 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딱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제 못해. 네 맘대로. 왜? 천재지변등만 되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선심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붙었어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 해에만 되는 거지 한 번 정해가지고 5년간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야. 올해 가감 조정해서 올해만 돼요. 그럼 내년에 하려면 다시 어떻게 돼? 조례로 다시 정하라.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 해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하려면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조건이 걸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당연히.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는데 얘가 몇 년간?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땡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특히나 거기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 나오죠? 172페이지. 중과세 적용 대상,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중과세 한다네요. 그 적용 세율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5년간, 그죠? 0.25의 5배,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5배라고 하긴 하지만 시험은 100분의 500으로 나오겠죠. 그때 또 5배 외웠는데 100분의 500 나오니까 얘 틀렸어 그러시면 안 돼요. 100분의 500, 그죠? 나머지 볼 거 없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도시적분은 볼 거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174페이지 가면 그 2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라고 돼 있죠. 그죠? 자, 1번 뭐라고 되냐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뭐라고요?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해보면 좀 약간 헷갈려 하는데, 자,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주택은 세금을 과세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남양주에 본인 앞으로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요거 세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합니까? 주택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그죠? 그 주택별로 각각에 대해 세율 곱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주택은 이 건축물과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따로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는 항상 두 개 뭔다 했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주택인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자, 이때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나온 세금을 어떻게 한다 했죠? 안분한다. 뭘 가지고? 금액을 안분하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중에 지방세니까 뭐?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랬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맞춰보세요. 후보기니까.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부터 딱 표정이 그죠? 아, 왜 질문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질문할 때 눈에다 힘을 주는 거 아니라고. 머리를 집중하는데 꼭 자, 질문을 막 눈을 크게 떠요. 왜 눈을 크게 뜨는데 문 여기다 하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집중하라니까. 그래서 OX 그럼 사인 보낸 거예요 벌써? 그죠? 윙크하지 말고요.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아니, 자,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아까 금방 한 거 좀 전 거 해볼게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 나온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해서 낸다. 뭘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낸대. 그쵸?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물 가격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 오잖아요. 아니, 아까는 내가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나눠낸대. 그건 맞대. 그리고 지금은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잖아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건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는 여기 가서 맞다고 쭉 흘러가서 맞았다고 해놓고 여기 자르면 얘는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많이 틀려요. 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두 개가 달라도 얘는 시험 문제 그럼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틀리게 나오면 토지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땡 틀린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얘는 뭐라 했어? 달라도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거기다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은 잘라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를 제가 어느 학원에서 한 5번 했나 봐. 근데 여전히 껌뻑껌뻑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가냐고.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곱할 때 세율을 곱할 때 어디다 곱해? 각각의 과세 표준을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다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한다? 한꺼번에 계산했으니까 이거를 얘네 둘이 안 보내서 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르면 또 못하는 거야.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아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거 맞춰보세요. 동일 시군 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X죠, X? 근데요, 그 문제를 또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야, 합한다며! 아,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다니까, 속으로 근다니까? 아니, 금방 무조건 두 개를 합한다며! 그건 이거고.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남양주에 여러분 집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다 갓 거예요. 그죠?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는 이 두 개를 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합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집이 두 개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두 개 합하지 않죠? 따로따로 하지. 근데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서로 달라도 그래도 뭐해? 이 두 개를 토지 건물가액을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 얘기지. 근데 이 합판에 꽂혀가지고 시험 문제에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에 두 개의 주택을 과표를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냥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시험에 냈고 최근에도 그냥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질문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의외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 게, 어려운 거 맞히지 말라고잖아요. 어려운 거 맞히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걸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왜? 시험을 보거나 모의고사 같은 데 보고 하다 보면 문제를 자기가 풀잖아. 그 자기가 풀어보면, 지문 딱 봤는데, 이건 되게 많이 본 거야. 아는 문제야. 근데 답을 풀었는데 틀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완해서 안 틀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걸 틀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틀리는 거야. 그 시험에 나왔어. 봤는데 여전히 틀리는 거죠.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걸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러고 막 그것도 모르면서 막 어려운 거 뭐 하려고 막 계산 문제 하려고 막 거기서 목숨 걸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은 왜 떨어진다고요? 그런 걸 틀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그나마 안다고 나왔는데 그걸 그나마 실수로 틀리는 거야. 그럼 뭘 맞추냐고. 어려운 거 말했죠. 어려운 건 왜 어려운 거야? 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웬만치 공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시험 문제 99%는 다 모른다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 다 찍어요. 똑같이 찍는 거야. 근데 그 99% 중에 찍은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붙은 사람 누구야?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문제를 안 틀린 사람이에요. 아는 문제를 실수 안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아는데 떨어진 사람은 아는데 그 실수로 두 개, 세 개 틀린 거고 그 사람은 실수를 그래서 그걸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 중에 한 두 개, 세 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은 원래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왜? 그분들 붙잡아서 물어봐요. 100명에 99명은요. 시험 문제 다시 채점해보면 진짜 자기가 아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5개 이상은 됩니다. 장담하지만. 근데 그건 3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 붙어야 되는 거 원래. 근데 떨어진 거지. 그게 얼마나 크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제가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면 나중에 쌓이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빨리도 많아서 막 문제 막 푸는 데만 막 급급해가지고 막
몇 개 맞았다 여기에 목숨 거는 거야. 몇 개 맞으면 뭐 하는데요. 다음에 그 시험지 똑같이 보면 점수가 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시험지를 내 말했죠? 똑같은 시험지 실수에 2번 본 적 있다고 내가 오늘 학원에서. 그 전주에 본 걸 갖다 물로 또 준 거야. 근데 점수가 덜 나왔어. 평균 점수가. 지난주 걸 봤는데 똑같이 봤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심지어는 그 시험지가 똑같은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저도 왜 제가 전 그렇게 보는지 몰랐어요. 시험 보고 채점을 하려고 시험지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야. 그래서 평균 냈더니 그 전주보다 평균이 덜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전주 거를 다음 주에 풀면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을. 왜 100점 못 맞아? 집어 던진 거잖아요. 보고 에이씨 몇 개 틀렸네. 에이씨 몇 개 맞았네. 집어 던진 거야. 많이 맞았다고 좋아서 집어 던져놓고 못 맞은 사람 짝이나 집어 던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왜 맞고 틀린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똑같은 개념이 틀리는 거죠. 자꾸. 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장담하지 모의고사관도 보시면 저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못 맞춘다니까. 반은 틀린다니까 반은. 그죠?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74페이지 그 2번 주택에 대한 세율 양가로 2번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왼쪽에 족보 보세요. 족보. 이게 구분 딱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각각 합산한 과세 표준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죠. 근데 오늘 이 지문이 이게 확실히 구분되세요? 왜 맞는지? 근데 지금 이거 읽고 이게 뭔 얘기야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분들은 또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오잖아. 지금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예요? 주택의, 위에 건 이거잖아. 위에 거는 이거잖아. 그죠? 위에 건 토지 건물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거기가 세율을 적용하며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그잖아요. 주택별로잖아. 주택별로 각각 합산 안 한다 했잖아. 그 얘기잖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위에 거는 뭐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위에 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이해 가세요? 그게 이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족보를 정확하게 지금 아직도 이해 못한다 치면은 여러분은 이 개념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었을 때 얘가 기출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고 답답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다음에 얘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지. 나는 봤는데 본 문제가 나왔는데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다시 설명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런 거야. 아까 주택은 무조건 뭐 한다 했어? 주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주택은 세율을 곱할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곱한다 했죠? 그런데 그 주택 하나가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항상 주택은 뭐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죠?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다음에 또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거만 무조건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뭐 있어요? 부가 징수가 나옵니다. 이는 납부한 거 뭐예요?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 세금 계산을 남양주 시에서 하니까 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이때 고지서는 미리 받아야 된다 했죠?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토지는 몇 월 달에 내요? 9월에 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인의 몇 월 달?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반이랬지. 반반. 주택
주택은 반반. 치킨만 치킨만 프라이드만 양념만 하지 마시고 얘도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반반. 그죠? 얘는 요때 2분의 1. 요때 2분의 1. 공부만 저기만 하지 뭐 치킨만 먹지 말고 이것 좀 하세요. 그죠? 살쪄. 그죠? 그러니까 맨날 줄 맞히지 말고 책에다 맨날 줄 치면 뭐해? 머릿속에 줄을 치야지. 책에 맨날 줄 치니까 머릿속엔 거미줄이 쳐진 거예요. 응? 책에다 줄을 치니까 맨날 머리는 거미줄, 머릿속에 줄을 치는데 맨날 그거만 치니까 머리는 줄이 쳐지는 거미줄 쳐져가지고 생각나는 게 없어. 잘 보셔야 돼요. 얘는 2분의 1이네요. 왜 그런다겠어요? 일반 건물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해요. 근데 주택은 항상 두 개를 한꺼번에 과세해요. 그럼 상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건축물을 내고 토지를 9월에 내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서 내는 효과가 있는데 주택은 그게 안 되죠. 그렇다고 얘를 또 따로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걔네들이 7월, 9월에 되니까 니네는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해라? 걔네처럼 7월, 9월에 나눠서 내라. 그래서 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냅니다. 해서 얘가 뭐가 있다겠어요? 이렇게 두 번 나가다 보니까 짜잘한 금액 5,000원 나왔는데 2,500원, 2,500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걔가 어디에 있는 거요? 주택에 있는 거죠. 그때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 이하면, 그렇죠? 20만 원 이하면 뭐한다? 몇 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20만 원 이하일 때 남양주시에서 반씩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15만 원 나왔는데 7월 달에 7만 5천 원, 9월에 7만 5천 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5만 원을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얼마일 때는 무조건 2분의 1씩 한다는 거야. 20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준은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되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7월 달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만나보세요. 한번 했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원래 이게 20만 원 이하면 할 수 있죠? 자, 그럼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 외우신 분 중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볼 때 거의 다 맞았다고 할 거야. 이거 거의 다. 왜? 그래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10만 원 이하도 당연히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지라고 하겠죠. 자, 이거 이해 잘못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왜?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떤 과목이든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뭘 말한다? 그 법에서 정한 원칙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하, 미만 붙으면 걔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기준이. 그러면 얘가 이게 맞는 지분이면 이게 세법 기준이 돼요? 그럼 뭐라는 얘기야? 1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가 맞으면 15만 원이 나오면 한꺼번에 부가를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잖아. 왜? 원래 기준이 얼마니까? 2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같으면 그걸 어떻게 풀면 돼요? 그 법에 정한 원칙적 기준에 대입해서 그게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 기준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인 거지. 이 말하고 10만 원인 경우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분이지. 왜? 얘는 기준이 아니라 돈이 1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원래 기준인 얼마? 20만 원 이하로 나온 거니까 얘는 뭐가 가능하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문제가 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온 김에 확실하게 이해를 가시죠. 자, 재산세 몰라보뇨. 1,000만 원 초과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OX.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의외로 이런 게 나오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은근히 헷갈린다 했잖아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뭐다?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OX. 이렇게 되는 거야. OX예요. 그러니까 OX. X예요. X. 왜요? 그렇죠. 1,000만 원 초과라고 돼 있잖아. 그럼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 말이 맞으면 1,000만 원 초과되었을 때만 물납하고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물납은 맞는 얘기인데 분납은 500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 되면 물납과 분납 둘 다 1,000만 원 초과됐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 그러면 분납은 500 초과인데 그럼 700이면 분납 못 한다는 얘기잖아. 아니잖아요. 분납의 기준 얼마야? 500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재산세액이 이게 그런 거죠. 이게 500 초과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그럼 이것이 이제 물납은 맞지만 얘가 틀린 거지. 그죠?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잘라나오면 이렇게 나온 거지. 500 초과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아까 뭐 이렇게 된 거야. 얘처럼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OX. 재산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OX. 네? 재산세 납부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OX. 아,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마시고. 이게, 아니, 재산세 납부세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OX. X잖아. 아니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면 이게 맞으면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 원래. 그 1,000만 원 초과 분납하면 1,000만 원 초과될 때만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기준이 얼만데 500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 그게 틀렸잖아 이게. 그죠? 이게 보세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한번 나왔다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 이게. 근데 별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단순하게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버튼 뭘 물어본다고요? 그 법에 정한 원칙적 기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면 얘가 1,000 초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1,000 초과라고 나왔으니까 분납 기준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돼. 원래 기준이. 그럼 얼마야? 500 초과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각을 더 해가지고 야 500 초과니까 그럼 1,000만 원 초과도 분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500 초과가 정답인데 1,000 초과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풀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얘가 초과됐으니 얘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아까처럼 1,000만 원이면 분납할 수 있다. OX. 오 되죠. 왜? 걔는 돈이 1,000만 원 나왔잖아. 이런 기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원래 기준에 500이 초과된 금액이니까 얘는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못된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좀 헷갈리죠? 근데 별거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만 단순하게 이해하면 돼요. 기준이 나오면 거기다 대입해서 그 숫자에 안 맞으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틀렸다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